안녕하세요, 미북입니다. 오늘 영상은 현재 매크로 상황 좀 보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번 주 월요일 ISM 제조업 지표, 화요일에 졸드스 데이터, 그리고 오늘 ADP 비농업 데이터와 ISM 비제조업 데이터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 주 발표된 데이터 살펴보면 굉장히 혼조세의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장기 채권 금리는 그간 지속적으로 강한 랠리가 계속 이어지다가 오늘 ADP 비농업 지표 발표 이후 약간의 조정 국면에 진입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미국 경제 데이터는 글로벌 흐름과는 굉장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디플레이에 진입한 지 오래됐고 유럽은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습니다. 즉 전 세계 경제는 이미 침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미국은 강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강한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하는 미국 고용 데이터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구리와 유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경제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원자재를 저한테 두 가지 꼽으라고 하면 구리와 유가를 꼽을 것 같습니다. 구리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주황색 선은 유가 흐름입니다. 구리가 지금 3년 이상 만들어온 장기 지지선을 이탈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에 급반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탈로 보고 있어요. 추세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가와는 하반기부터 디커플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유가의 가격 결정에는 공급량의 감소가 크게 작용을 했어요. 러시아와 사우디가 지속해서 감산하면서 공급을 줄였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 압력을 받았던 겁니다. 즉 수요의 증가로 인한 상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수요로만 본다면 유가와 구리의 큰 흐름은 궤를 같이 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구리와 유가가 침체가 왔을 때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보여드릴게요. 구리, 유가 모두 침체 구간에서 항상 역사적인 폭락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유가가 85선을 이탈하고 하락세를 이어가는지 봐야겠지만 구리는 하락하는데 유가가 상승한다면 침체와 인플레이션 모두 잡지 못하는 상황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구리와 유가 움직임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장기 채권 금리 말씀드릴게요. 10년 채권금리 보시면 마찬가지로 침체 시기 항상 폭락이 나왔습니다. 이건 2년물이든 20년물이든 똑같아요. 다만 지금 장기 채권금리 굉장히 강하죠. 그만큼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겁니다. 글로벌 경제는 이미 침체를 겪고 있는데 미국만 홀로 강한 소비와 고용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10년물과 2년물 장단기 금리차 보시면 최근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어요. 2년 채권금리는 연준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 영향을 받고 2년 후의 금리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사실상 더 오르기가 힘듭니다. 다만 10년 채권금리는 실물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축소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하고 나서 텀을 두고 경기 침체가 왔다는 것은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플러스로 전환된 후에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주식시장 폭락이 왔다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경기 침체는 시장 폭락 이후에 왔고요. 이제는 침체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해서 장단기 금리차와 침체 당시 채권금리를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여기서 장기 채권금리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봐요. 미국인들의 저축률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신용카드 연체율과 빚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문제는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고 여러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며 리스크로 남아있어요. 오늘 30년 채권금리 기준으로 5%를 찍고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0년 채권금리 기준으로 5% 선이 단기 고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든 정부에서 계속 추가 지출을 만들어내며 채권 공급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지만 5%의 고정이자는 채권 수요 논란을 종식시킬 만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장기 채권 금리 팔로우 해야 되겠고 빅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빅스가 확산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올해 3월에도 확산형 패턴이 나오고 나서 아래로 발산을 했었는데 이번에 21선을 돌파하면서 위로 발산하게 되면 3월 고점인 28선까지 40% 이상 열려 있습니다. 확산형은 진짜 잘 안 나오는 패턴인데 그만큼 투자 심리가 불안정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어제 실시간 옵션 흐름과 공포탐욕 지수 보고 리스크 테이킹해서 롱포지션 진입한 상황입니다.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응할 생각이고 SPX 기준으로 7월 고점부터 단기 하락 채널이 그려져요. 나스닥도 동일하고요. 당장은 채널 하단부와 4200선 그리고 장기 2편까지 맞물리면서 지지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진입했습니다. 다만 채널 방향 자체가 하방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기술적 반등 수준으로 최대 4400선까지 보고 있어요. 지금 전개되고 있는 채널에 맞는 리스크 관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